에밀리 톰은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자 옆에 서 있는 여성을 가리키며 웃으며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여자친구 에이비로 찍혔습니다. 나는 가까스로 놀라움을 표현하며 명확하게 물었습니다. 톰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응, 말은 안 했지만 에밀리와 결혼할 거니까 이혼하고 싶어. 나는 깜짝 놀랐고 그가 한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나 같은 나이 많은 여자와 데이트하지 말라는 부모님의 충고를 계속 생각해봤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톰은 계속해서 에밀리는 젊습니다. 그녀는 새집이 23채이고 젊은 여성들은 항상 더 좋습니다. 맞죠? 그리고 당신이 언급한 사고에 대해 톰은 계속 일축했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죠. 당신은 뼈가 부러졌고 이제 집에서 태만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혼한 집에서 그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발언이 나를 말문이 막혔다. 나는 숨을 크게 쉬고 속삭임 외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다. 알았어, 여기 이혼 서류가 있다. 준비가 잘 되었다고 톰이 방금 시작했다고 말했다. 짐을 싸고 바로 집을 나갈 준비를 했고 행복한 커플은 뒤에 남겨두고 톰이 짐을 꾸리는 동안 당신은 갈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 근처에 아파트가 $100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낡았고 벽에 금이 갔지만 에멀리는 그게 너무 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탐과 그들 둘 다 웃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무시하고 입구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낄낄 웃도록 허락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거친 개울 너머에 있는 곳을 방문할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캐서린 와이트는 내 이름입니다. 올해 내 이름은 내 40번째 생일입니다. 탐은 이제 35세이고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제가 싱글이었을 때 구입한 집을 공유했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깨끗하고 수리되었습니다. 장애가 되기 전에 집을 구입한 이유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했지만 어머니와 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우리 둘만 있었을 때는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충분했지만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에 쫓겼습니다. 자급자족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소규모 광고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초과근무와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30대에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력은 있지만 내 집을 원했기 때문에 저축하고 작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일정보다 일찍 갚았습니다. 그때 탐이 클라이언트 조직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은 5살 어렸습니다. 나보다 그래서 나는 신뢰할 수 없다고 느꼈지만 그는 내 직업 윤리를 존중했고 우리가 연애에 참여하게 된 것은 사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한 후 우리는 즉시 결혼했습니다. 톰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먼저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나이가 많고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톰이 나를 옹호하고 캐서린은 부모가 없어도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우리가 함께 이사한 지 6개월이 채 안 되어 톰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직장에서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저녁으로 미트로프 샐러드와 가지 수프를 먹었습니다. 톰은 잠시 후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말했어요. 이 수프는 오늘 아침부터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남은 음식은 싫은데 저녁으로 새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네요. 저도 일이 있어서 제 시간에 못 만들 수도 있겠네요. 미안하지만 그건 변명처럼 들리네요. 나는 어머니가 아침과 저녁에 항상 다른 수프를 만드셨고 최소한 5가지 반찬이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생겨서 한동안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동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리를 잘 못해요. 일하면서 복잡한 설거지도 힘들어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죠. 그렇죠. 나는 일을 하고 요리를 그렇게 못하니 핑계를 대지 말고 일을 해야 하는 주부의 목입니다. 그 정도는 톰의 낡은 의견에 화를 냈다. 온도를 올리지 않으려고 말을 자제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일찍 퇴근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톰은 좀 더 까다로운 태도로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찬은 어제와 같으니 싼 고기를 사용하셨나요? 적어도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세요. 불만이 생길 때마다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어느새 나는 매일 식사 생각을 하고 있었다. 톰은 먹는 것 외에도 계속해서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집안 전체에 먼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청소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나는 마침내 짤이 그렇게 많으면 직접 하는 게 어때? 불만사항 집안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그가 응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말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집안일을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나를 놀린 적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있다는 건 톰이 원래 내가 알던 그 톰이었는데 어쨌든 꿈이었어. 늙은 톰을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톰의 끊임없는 요구로 상황이 더 악화됐어. 너무 지쳐서 균형을 잡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았어. 톰이 나에게 사직을 제안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이 직업을 좋아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때 그 사람과 헤어져야 했는지도 모르지만 당시에는 연애보다 일을 먼저 생각했고 전형적인 가족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쩌면 주부의 일은 탐의 요청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퀘스트나는 아마도 조용한 집을 유지하려면 약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부 톰이 이제 불평이 줄어들고 정말 안심이 됐어요. 친구의 새 집은 너무 넓고 아름다워요. 가구도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했고 가전제품도 다 명품이거든요. 톰이 어느 날 말했어요. 정말요물 한 잔 건네며 농담으로 물었지만 그에 비하면 우리 중고집은 좀 부족하다. 이 값싼 가구라도 교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는 가전제품과 가구가 신혼 시절에 썼던 것임에도 상태가 여전히 훌륭하다고 말했다. 저렴하지도 않았고 내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사치품도 아니었습니다. 톰은 이사할 때 이 가전제품과 가구를 계속 사용하자고 주저없이 말했지만 솔직히 그것으로 생활하고 나면 새 가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것은 아직 쓸만하다고 말해도 교체하기 아깝다고 점잖게 말했지. 톰이 내 쪽을 향해 경멸적인 눈빛을 돌렸다. 그건 내 검소한 면이구나. 그냥 천성적으로 인색한 건지 어쩌려고 그런 말을 하겠니? 난 직장을 그만뒀으니 우리에겐 그런 돈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멸시하면서 당신이 하고 싶지 않아서 침실로 가더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내 피 끓어오르기 시작했지만 나는 아마도 그가 술에 취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용감함은 그의 술 취함의 결과입니다. 모두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심지어 냉정하더라도 탐의 성향이 점점 더 악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토론은 점점 더 적대적이 되었고 매번 톰은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나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톰은 나에게 말하지 않고 새 가구를 구입하기 시작했고 게다가 새 골프 장비도 받은 것 같았으며 골프 장비를 바라보며 분명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톰은 정규직으로 일하지만 돈을 거의 벌지 못합니다. 일을 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갚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식료품을 사러 식료품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큰 경적 소리 뒤에서 저녁 식사를 위한 것들이 흐려졌다. 나는 즉시 엄청난 효과를 느꼈고 어둠이 내 의식을 장악했다. 나는 이상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봤더니 화이트 선생님, 제가 어디에서 깨어났나요? 간호사가 대답하길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병원에 계시다고 하더군요. 교통사고로 떠난 기억이 나네요. 집에 갔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하며 간호사복을 입고 비인격적인 침대를 입었고 물방울 관련은 병원이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밖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오후 2000시에 집을 떠날 무렵에는 이미 지나갔다. 나중에 구급차가 도착하여 상황에 대한 빠른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식료품점으로 운전하던 중 부주의한 차량에 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골절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간호사가 입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여자의 꺼리는 태도에 기분이 나빠서 남편분에게 연락했다고 했어. 바로 톰에게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톰 캐서린이에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고가 났어요. 너무 서툴러 빨리 집에 와서 저녁 차리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쏘아붙였어요. 이제부터 병원에 입원할 거라고 그랬어요. 집안일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비명을 지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내의 건강은 그에게 청소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노가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머지않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생각이 더 짜증나서 나는 톰이 최근에 더 세게 말했던 대화를 끝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추울지는 몰랐다. 나는 그날 너무 화가 났고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잠들기 힘들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한동안 침대에 누워있다가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가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에 잠기곤 했기 때문에 재활은 기분 전환이 좋았지만 이후로 그런 다음 탐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야기하면 나를 더 화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 시간쯤에 복도에서 노인을 가끔 보곤 했습니다. 내 방향으로 갔는데 그가 어느 날 그녀에게 말했던 누군가를 방문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캐스런 와이드인가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 당시 내 운명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병원에서 한 달 정도 보낸 후 결국 퇴원했습니다. 외래 치료가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첫 한 달 동안 집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상하게 향수를 느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사라졌어요. 문제를 느꼈어요. 지와이 핑크색 리본으로 장식된 낯선 힐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서둘러 거실로 들어가자 집 전체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자제품도 교체됐어요. 최신식 최신 기기들 가구들뿐만 아니라 커튼도 달라서 남의 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캐서린 당신은 놓아주었고 태연한 톰이 뒤쪽으로 나오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헐렁한 옷을 입은 갈색 머리 여자가 나른하게 말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톰은 웃었습니다. 아, 이것은 내 여자친구입니다. 에밀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톰이 당신 여자친구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에밀리와 결혼할 예정이어서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지 않으면 자금이나 집안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난 당신이 믿음직할 줄 알았는데 요즘 이모랑 살기 힘들어요. 에밀리는 고작 23살이에요. 내 말은 새집과 여자는 대개 더 낫다는 뜻이에요. 톰이 말한 에스피어스 미 칼처럼요. 그렇죠. 에밀리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당신도 그걸 깨닫죠. 당신의 사고는 누군가가 뼈를 부러뜨린 다음 우리가 집을 차지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집안일을 소홀히 했을 때 심각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톰은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말에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화난 게 아니야. 새 집을 살 때까지 그냥 이 집을 빌릴 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말을 하면 난 더 이상 그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아. 톰은 아빠야. 난 더 이상 그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아. 내가 교류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싸울 수는 없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알았어. 여기 이혼 서류가 있다고 하는 문서를 작성했어. 톰이 말했어. 오. 내가 겪었던 특이한 환경을 고려하면 잘 준비됐구나. 이전에 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나는 집을 나갈 준비를 하면서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내가 짐을 꾸릴 때 탐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바로 여기 아파트에 가깝습니다. $100짜리 집은 병락식군이 있고 낡았어. 현관문을 3개 쾅 닫고 잠시 집을 둘러봤다 애썼던 내 성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볼 예정인데 후회는 없어요. 갈 곳이 있으니까. 톰은 너무 심술궂어서 일주일 후 새 아파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그들의 비꼬는 웃음을 무시했다고 말했어요. 초인종이 크게 울렸어요. 모니터를 보니 톰과 에밀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이 계속 내 이름을 부르자 나는 잠시 후 그들의 히스테리 상태에 낄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인터폰으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는지. 맨션. 톰은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언급하며 말했다. 수영장이 있는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당신은 단지 제안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톰이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택 소유권 변경에 관해 톰과 연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을 때 나는 내가 사는 곳을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나를 동네에서 우연히 봤다고 말했고 내가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따라왔지만 내가 이 맨션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는 탐의 끈기에 짜증이 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고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에밀리와 톰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신이 어떤 수상한 직업 때문에 이 맨션에 살고 있는지 말해주세요. 톰이 나를 놀라게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노인과 함께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만든 당신의 정말 부유한 고객에게 에밀리를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카바레 클럽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이든 남자들을 위한 큰 사랑 참어 톰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캐서린, 너희 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나타난 중년 남자를 불렀어. 아빠 잠깐만요.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깜짝 놀라 리셉션에서 나온 아버지는 내 옆에 앉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내 딸이 이전에 당신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버트 존스는 캐서린의 아버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놀란 눈으로 잠깐만요. 톰은 내 사이를 앞뒤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날 나에게 말을 걸었던 중년의 남자가 사실 오랫동안 집을 나간 아버지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어머니는 우리의 채팅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원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에 왔지만 강도를 당하고 돈을 잃은 후 좌초되었을 때 아버지의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투자금과 의사소통 시스템 모두 운 좋게도 데스터니가 그에게 고용 제안을 해준 친절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으로 시작하여 출시를 위해 떠나기 전에 팀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번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나를 버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본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후회로 가득 찬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더 빨리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를 병원에서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내가 아버지의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내 마음을 완전히 아프게 하는 깨달음에 놀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상황에 대한 나의 선입견과 이 새로운 현실 사이의 날카로운 차이를 강조하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재산 발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폭로의 폭풍 속에서도 톰의 활동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소풍을 가던 중 그는 호스티스 클럽을 자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수입이 알려졌을 때 자신의 프로필에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호스티스인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에밀리는 그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재빠르게 그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번영은 탐이 여성을 선호하는 전형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허세 때문에 그녀를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미안하지만 값싼 모조바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멀리는 깜짝 놀랐고 그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건 과정의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아버지는 이를 위해 어떤 곳으로 가긴 했지만 그것은 단지 고급 지역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캐서린이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에밀리가 아버지가 일했던 클럽을 명백히 후원하려는 생각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서린의 삶에서 오랜 공백을 만회하려는 시도는 우연히 그의 재산이 8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드러냈고 톰과 에밀리의 어리둥절한 표정에 그들은 일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전혀 만족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톰에게 캐서린에 대한 대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녀의 도전과 의지. 그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톰의 행동이 특히 결혼 중 간음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했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고 톰과 에밀리가 충격에 휩싸여 도망가는 동안 나는 긴장 속에서 보기 드문 즐거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데스티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톰과 에밀리는 태풍으로 인해 심각한 홍수와 피해를 입은 장소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소유물이 침수되었고 대피소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 지역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의 부모가 중독과 재정적 불안정으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주택의 안전을 위해 그녀의 가족의 상황은 끔찍했고 톰의 가족의 집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빠른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에밀리는 갑자기 궁핍해지고 그녀 가족의 상황은 그녀 자신의 실패를 반영했다. 그것은 운명의 변덕과 삶의 예측할 수 없는 변화 무쌍한 성격을 냉정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 비록 그의 부유한 생활 방식을 잃은 후에도 톰은 돈을 낭비한 결과로 계속해서 빚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아이러니한 점은 다른 사람들을 놀리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신이 놀리곤 했던 여격 정말 저렴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카르마가 누구도 아끼지 않으며 그 사람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전 회사를 중간에 그만둔 후 내 경력의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기꺼이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영업직에서 일하기 전처럼 만족스럽고도 어려웠습니다. 매일 나는 아버지의 사업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나의 판매 경험은 비즈니스에서 손님과 쉽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집에서 열리는 모임은 그들을 위한 허브가 되었습니다. 나의 목표는 해외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항상 우리가 함께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더 활력이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톰에 대한 짜증을 돌이켜보면 이상해 보입니다. 나는 삶의 예측 불가능성으로부터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한다면 언제나 지지와 지도를 찾을 수 있지만 나의 새로운 희망 속에서도 우울한 기운이 그녀의 집 위에 맴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한 분노와 불만의 원천은 그들의 불만이 기여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가혹하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가정의 분쟁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불만의 합창. 내 이름은 크리스티 앨런이고 저는 32세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제 길은 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고등학생 때 병으로 사망.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스케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림책 집필에 대한 야망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전공에 대한 관심을 따라 디자인 학교에 다녔습니다. 마일스톤은 내 배우자의 작은 디자인 영화회사의 일러스트레이터로 고용되었고 우연히 그곳에서 길을 만났습니다. 그는 광고용 사진을 찾고 있었고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해졌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데이트 관계를 맺었고 우리의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했을 때 그의 부모님과 함께 이사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집에서 일하면서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꿈의 직업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준 생활 방식 때문에 프리랜서를 시작했습니다. 내 몫의 집안일을 함으로써 품위 있는 아내가 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시어머니는 그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청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그녀는 친구 및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접촉이 거의 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다소 편하다고 느꼈지만 3년 전 부상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고 허리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역에서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3년이 지나면서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도 이해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투병 가능성이 생겼고 그 사이에 관점이 바뀌었다. 형수는 결혼하고 2년 전 이사를 가면서 고맙게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고 농담을 했다. 시댁 식구들은 내 사정에 대해 씁쓸해했다. 집안의 침대에 누군가를 두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비꼬는 말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불행하게도 우리 집은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해서 다행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상체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사도우미와 보조원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면 보조원이 집안일을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의 촉이 친절해도 불구하고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나에게 말을 하지 않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입장은 남자가 일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댁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도우미의 지원을 제한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걸 보더니 걱정에 시댁 식구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더니 가사도우미를 소개시켜줬다. 시댁 식구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다고 했어? 사치라고 생각하는 게 뭐야? 그런데 세탁하는데 도움이 없으면 개인 관리도 필요했어. 깨끗한 옷도 부족할 텐데 시어머니처럼 날 휘둘러주고 싶어 결국 가정부를 고용했다고 대답했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시댁 식구들은 당신이 징크스야. 우리는 그런 돈이 없다고 귀찮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오래전에 남편을 잃은 52세 셀리. 그리고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다정하고 진심으로 저를 돌봐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셀리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제 친척들이 셀리에게 상사에게 말하려고 했던 조수들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왔을 때 요구사항에 대해 요구했지만 셀리는 정중하게 거부했습니다. 세탁과 청소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거절해야 합니다. 형수는 이곳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절함과 노력을 보고 남편의 불륜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형수는 셀리가 자기를 챙겨줄 거라 생각했지만 셀리는 정중히 거절했다. 시어머니는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부탁한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셀리, 크리스트를 돌보지 않을 거면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이 며느리만큼 쓸모가 없다고 말하면서 끝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셀리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셀리가 비용을 절감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부업은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댁에서는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실패자라고 판단해서 가사 도우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이와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형수가 돌아온 후 시어머니의 발언은 CTRC가 더 커졌고 여기 당신과 함께 더 붐비게 되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5월만 있으면 돼. 매일 똑같은 욕설 듣는 게 지겹다. 엄마한테 여쭤보고 좀 더 조심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상처받은 말들이 있어서 남편한테 애원하면서 차분하게 잘 의논했는데 그게 사실이니까 그 사람의 냉담한 반응은 어쩔 수 없지. 넌 집안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어 노력 중이야. 반박했는데 넌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어. 쉬운 일이 아니잖아. 나처럼 통근에 지쳐 남편은 내가 설명하려고 해도 내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미 내 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내 감정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위해 내가 원했던 것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들고 파괴적인지 알기 위한 취미뿐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느껴서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눈물은 항상 빠져나갈 길을 찾았습니다. 더 나쁜 일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부모님이 보고 싶었지만 이 혼란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아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여전히 내 편이었고 비참함으로 돌아갈 곳도 없었다는 사실이 어느 날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 내가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내 배우자가 나에게 충격적인 계시를 주었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그가 시작한 말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그가 내 감정을 고려했다는 희망이 잠시 희미했지만 다음에 그가 말한 것은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젊고 건강한 아내와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마치 막대기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충격적이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타일러가 끝났다는 결론에 그는 계속 말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그가 이혼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부피가 큰 쓰레기처럼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돈에서 동거인의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수입은 동거인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별로 인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집에 단지 짐일 뿐입니다. 기생충처럼 우리에게서 정확히 그의 친척은 우리가 도우미 비용도 지불해야 하며 기생충은 떠나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의견을 읽은 후 가능한 빨리 나는 여기에 머물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더라도 살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집을 찾는데 셀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장소 다행스럽게도 셀리가 기꺼이 도와주었고 인터넷 리소스의 사용이 쉬워서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 처리 절차가 더 간단해졌습니다. 저는 타일러에게 이혼 서류를 줬고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가 대답했지만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확실합니까? 분명히 나는 그가 확신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내가 더 나은 아내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퇴직금은 여전히 사용 가능하며 위자료가 꽤 많다고 했고 당분간 경제적인 문제는 없을 테니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도감과 슬픔이 섞인 마음으로 괜찮다고 중얼거렸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시댁에서 나오니 기분이 좋았다. 혼자 사는 게 장점이 있었다. 도우미가 도와줄 수 있었다. 일상 업무를 도와줬다. 집안일을 처리했다. 가족의 도움 없이 쇼핑을 했다.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래도 셀리를 보러 오라고 초대했다. 컴퓨터에 능숙한 대기업 직장 여성 결혼 후 경쟁적인 분위기로 사직했다. 웃었다. 20년 전 이야기인데 시댁에 대한 강한 의견이 이전 직장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내 생각엔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이제 그녀는 내 업무에 대한 관리자 역할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에는 큰 주방이 있었고 제가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는 동안 휠체어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로 결정했고 셀리의 도움으로 전화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빈정거림을 해결해야 할 때보다 내 작업이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상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년 뒤에는 할 일이 더 많아서 예전만큼 바쁘지는 않았지만 나에 계신 어머니께서 계속 전화를 하셔서 이제 생활이 좀 정리됐으니 이제 좀 고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 대화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전화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고 그녀의 걱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잘 응답했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인생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기생충 러치로 룸메이트로 바람직하게 만드는 이유는 룸메이트로서 좋은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와 함께 세탁 청소, 식료품 쇼핑과 같은 일상 업무는 보조원이 처리합니다. 셀리가 작업을 도와준다고 말하면서 좌절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장애가 있는 당신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귀하의 필요사항을 처리할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황하지 않고 혼자 생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귀하의 보살핌에 감사하지만 계속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 직업의 문제 당신이 정말로 타일러보다 돈을 더 많이 버나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타일러는 우리가 이혼하는 동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타일러는 당신의 월 소득이 거의 11,500만 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수입은 시댁 식구를 부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 시댁에서 남편의 낮은 급여와 사업의 침체에 더해 원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운 좋게도 돈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처음으로 사과했을 때 이 때문에 자원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낮은 급여에 대해 걱정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비밀로 유지했지만 거의 3년 동안 이런 생활 방식을 살다가 이혼하는 동안 남편이 내가 제공해야 했던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수입에 대해 생각했지만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제 형수를 이혼하게 만든 것은 남편이 아니라 그 여자의 불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형부가 형수에게 돈도 주지 않고 가져갔다고 알려줬어요. 그에게 말하고 그것을 이혼 대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해배상을 받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목표는 시어머니의 친척이 내가 그녀에게 말했을 때 한동안 놀랐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의 친척이 알기 전에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일러는 데브즈가 클럽 소녀와 관계를 맺은 후에도 데브즈를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혼을 원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가 그녀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녀는 단지 소비자일 뿐이고 그들은 심지어 관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일입니다. 예, 나는 당신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신도 타이의 회사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침묵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게다가 내 전 시어머니는 형수가 애인과 함께 도망갔다고 하지만 결국 버림받고 추가딜을 당해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6개월 전 전남편 사업이 파산 신청을 했고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까칠하다. 직업도 없고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금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함께 살았고 게다가 그들은 죽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결국 나는 당신이 말하려는 것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무엇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나를 해고할 수 있었는지 당황했고 지금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일찍 돌아오셨다면 내 배우자는 자신의 사업이 실제로 파산을 선언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신이 너무 아무것도 몰랐다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떤 것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늦어서 더군다나 돈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자기 생계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형수가 살이 빨리 찌고 일할 기분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밥만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자. 그래 우리는 집을 팔아서 의무를 다 갚았어. 그 가족의 집은 끔찍한 위치에 있었고 꽤 오래되었고 건축학적 가치도 없었어. 청소 비용을 공제한 후 땅에 대해 별로 얻지 못했어. 그들은 현재 살고 있어. 작고 싸구려 아파트에 빽빽이 들어찬 어려운 동거생활 전 시부모님은 날마다 지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어머니가 전화로 씁쓸하게 흐느끼셨다. 전화를 받지 못해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기 전에 우리가 당신에게 연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당신은 그 집과 어떤 관련이 있는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즉시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버퍼링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지내더라도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일러와 어쩌면 레니도 당신과 레니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내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였습니다. 함께 방송하신 분 여러분의 자금을 활용하여 모두가 장애물 없는 집을 짓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자. 그녀가 그런 충고를 하리라고 생각하니 속이 메스껍습니다. 이제 대화를 끝내고 그녀에게 제안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경고는 거절합니다. 알겠습니다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위해 여러분 모두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겠습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감정적 고통 때문입니다. 당신의 언어 학대로 인해 그녀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고 내가 전 처가의 모든 불쾌한 발언을 문서화했고 모든 뒷받침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녀에게 알렸을 때 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한다면 왜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채팅하면서 다른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개인이 옷장에 해고를 숨긴다는 속담이 생각났고 그들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ACT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상환을 요청했을 때 당연히 변호사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나는 최근에 동화책에 그림을 그릴 기회를 제안받았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동화책을 쓰는 꿈의 실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낙관적이지 않고 낙관적인 삶을 유지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싶습니다.
엄마는 남편 톰 2세가 세상을 떠난 후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우리는 상속회의에서 그녀를 도와야 합니다. 아들은 큰아들과 그의 배우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지만 그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생각의 지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녀가 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에게 돈을 건네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당신은 캐서린이 항상 우리 자금을 횡령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큰아들과 그의 배우자가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가혹한 것은 부모에게 그런 표정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침입자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노인연금을 구하는 여성이 의식 이외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적절하게 행동하면 짜증이 납니다. 탐은 그들에게 이봐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내가 한 것은 전부입니다. 주먹을 쥐고 내려다보더니 기생충이라면서 유산에 대해 불평하고 남편을 죽게 하고 애를 키우는데도 실수를 저질러도 더는 참을 수 없어 큰아들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의 아내 나는 당신의 관점을 이해합니다. 멀어지자 제 이름은 캐서린 잔선입니다. 나는 올해 65세가 됩니다. 나는 현재 은퇴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지지해왔고 두 아들 존과 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혼했어요. 요즘 집이 노후화되고 있어서 남편과 저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큰아들 존과 그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존과 연락을 했습니다. 존에게 전화로 우리가 집을 개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개조 후에 우리와 함께 사는 건 어때요? 그는 분명히 주저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에멀리도 그걸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개조할 거라면 저는요. 당신도 방을 준비하고 싶어요. 존의 아내 에멀리가 전화로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 편리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리할 돈이 너무 많으면 우리에게 얼마를 주세요. 함께 사는 것이 진지하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불가능하다. 내가 방금 한 말은 잊어버리자 큰아들과 그 아내가 우리보다 우월한 행동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차갑게 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집을 무장애로 개조해서 우리 둘만 평화롭게 살자. 남편은 내가 전화를 끊었을 때 약간 우울해 보이지만 대체로 낙관적이라고 말했고 우리 집은 우리 사양에 맞게 리모델링 되었고 몇 달 후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우리의 큰아들과 그의 아내 그리고 우리의 둘째 아들과 그의 아내 탐이 먼저 와서 우리 어린아들과 그의 아내 캐런은 사려 기품이 분명했으며 그녀는 곧장 주방으로 달려가 도와주었고 나에게 캐서린 유어 퀴즈니라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큰아들과 그의 아내가 들어와 소파에 단단히 앉아 차를 요청했고 제가 차를 만드는 것을 보고 에멀리와 존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는 우리가 여기 방문자입니다. 안 가요, 존. 혼자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없나요? 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조용히 차를 앞에 놓는 동안 톰이 존을 꾸짖었습니다. 그중 두 사람 중 탐과 캐런은 항상 우리에게 친절했지만 잔의 무서운 말은 나를 한숨 쉬게 만들었습니다. 잔은 항상 통제적인 태도로 행동했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에 형제를 모았습니다. 존은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세요. 아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죠. 빨리 속도를 내셨죠. 제 배우자가 저를 보더니 예, 라고 했고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과 캐런이 사실을 말했을 때 존과 에멀리의 얼굴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톰이 고개를 저으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암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입원할 예정인데 이미 몸 전체에 전이 되어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몇 달 안 남았어. 아니 카렌이 울음을 참으려고 입을 막았을 때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는 점점 늙어가는구나. 존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한 뒤에도 에밀리는 나이를 이길 수 없다고 잘 말했다.
삼촌도 위암으로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냉담한 말에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여야 했어요. 두 분 그만 좀 해주시겠어요? 캐서린 더 이상 가지 말자. 남편이 아이들과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덜 동요됐는지 묻고 싶어요. 너희 모두 캐서린을 돌봐주고 내가 떠난 후에는 당연히 톰이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를 잘 돌볼게라고 아빠를 위로했어요. 그렇죠. 부디 자신을 잘 챙기세요. 카렌은 말했지만 큰아들과 그의 배우자는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존과 에멀리가 빨리 떠난 이후로 점심 식사 후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탐과 캐런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힘든 건 알지만 힘내세요. 저희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탐 그들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캐런과 탐과 캐런은 다음 주에 떠났습니다. 남편은 수술과 화학요법 대신 완화치료를 선택했기 때문에 호스피스에 입원했습니다. 거의 매일 호스피스에 가며 탐과 캐런이 간호와 교통을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과 그의 배우자는 나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지 약 5개월 후에 상태가 악화되었고 나는 강력히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될까봐 두려워서 떠나는 큰아들과 그의 아내는 분명히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내 배우자에게 말조차 하지 않았고 대안으로 손을 잡지도 않았으며 그는 내 마른 배우자에게 혐오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은 충분히 보여줬으니 할 일이 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큰아들과 그의 배우자는 재빨리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에밀리가 방을 나간 지 5분도 채 안 되어 재킷을 잊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려주려고 뒤쫓아갔죠. 나는 큰아들과 그의 아내가 계단을 내려가 복도로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끝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에밀리 존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에밀리에게 돌아가고 나면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 엄마이고 다른 사람들은 최근에 집을 개조해서 꽤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도 주식에 투자했거나 우리가 괜찮은 상속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하에 너무 기대돼서 해외여행도 가고 싶었고 디자이너 가방도 갖고 싶고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지. 에밀리가 대화를 듣다가 대답해서 울기 시작해서 참을 수 없었어. 남편이 그런 말을 듣게 해서 결국 두 사람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2주가 지나서야 남편 옆에서 울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지만 톰 그리고 그의 아내 캐런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주상자 역할을 맡아 아무 문제 없이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는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만 남았을 때 더 기다릴 수 있을 것처럼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빠의 상속 재산에 대해 지금 그 얘기를 꺼내고 오늘 우리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탐이 그를 꾸짖었지만 자는 작은 아들은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노려보았어요. 한숨. 다음 주에 상속에 관해 논의할 테니 일단 집에 가세요. 큰아들 부부는 웃으며 다음 주에 바로 떠났습니다. 행복한 큰아들 부부와 엄숙한 운명의 작은아들 부부가 상속 논의를 위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당신 아버지의 유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만 2천 달러입니다. 존은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것을 법적 상속 지분에 따라 절반씩 나눠서 두 분에게 각각 4분의 1씩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두 커플 앞에서 잠깐만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총 금액이 정말 12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존은 내 합리적인 설명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큰 패키를 주었고 모든 문서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기록을 살펴본 후 존과 에멀리의 얼굴은 분명히 씁쓸했습니다. 맙소사 엄청나게 검소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5천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 집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톰은 명백히 불행한 부부에게 엄마가 그 집에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개조 공사로 남은 돈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유산이 이 정도라면 화가 난 부부 앞에 집을 넘겨라. 너희 아버지가 이 집을 세심하게 수리해서 너희 둘이 노년까지 여기서 살도록 놔둘 수는 없겠다. 내가 사는 동안은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것뿐이야. 제이에는 때릴 듯이 사납게 쳐다보며 소리쳐서 탐은 제이엔을 붙잡고 형 그만하라고 했어. 너희 아버지는 끝까지 내 걱정을 했어. 탐이 말했지. 조용히. 엄마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포기하고 방해하는 나를 쳐다보며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몫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아빠의 정신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카렌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큰 아들과 그의 아내는 원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방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몫을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나는 탐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엄마는 연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탐은 화를 내며 큰아들과 그의 아내를 질책했습니다. 일하고 있어 그녀를 부양해야 하지만 최소한 단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연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돈을 그냥 줄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 돈을 가져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남 캐서린 그리고 그의 아내는 불쾌한 일에 입찰한 듯한 표정으로 얼굴을 물었습니다. 부모에게 그 외모를 주면 안 됐어요. 그런 기생충 같은 짓은 그만두세요. 귀찮은 나이든 연금 수급자들은 그냥 조용히 지내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만 참여해야 합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나는 주먹을 쥐고 머리를 숙였다고 말했고 톰은 그들을 질책했다. 그들은 내 남편이 사라지기를 바랐을 뿐만 아니라 유산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나를 양육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기생충이라고 낙인 찍었다. 그 생각이 떠올랐지만 공개적으로 울면 안 됐어요. 감정을 억누르고 존과 다른 사람들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말을 들었어요. 짧은 벽을 위해 인연을 끈 채 큰아들과 그의 아내 등을 돌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그들의 표정은 거만해졌습니다. 존과 에멀리는 정말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이라 더 이상 노부인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며 서둘러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들은 탐과 그의 배우자에게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존과 에밀리가 너희 둘이 노부인을 돌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하자 톰과 그의 아내가 서둘러 내 옆으로 달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고 여전히 내려다보고 있는 두 사람을 마주했다. 알았어, 그들은 너무 많은 캐서린이야. 우리는 항상 널 위해 여기 있어. 제발 낙심하지 마. 내가 톰 캐런이라고 말했어.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몇 달 후에 내가 집에서 한가로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존과 에밀리가 톰과 함께 나타났어. 무슨 일인지 우리 인연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아줌마, 우리 들여보내 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큰아들과 그 배우자가 문으로 다가가자 얼굴이 붉어졌다고 소리쳤고 톰이 옆에서 가엾게 말하며 미안하다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대해 물었더니 그냥 문을 열고 모두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괜찮습니다. 톰과 카렌은 나에게도 큰 힘이 되어줬어요. 그건 당연해요. 엄마 고마워요. 그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집을 직접 물려받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큰아들의 아내를 슬쩍 쳐다보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너와 너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준다면 넘겨주겠다고 했고 게다가 임대 수입도 받기 시작했다. 내가 충격을 받은 큰아들에게 작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기억하느냐고 물었다는 게 무슨 말이지. 톰이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내가 너무 멀고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어. 내 할아버지가 땅을 소유한 집주인이었다는 걸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 아파트 몇 채 드디어 비상속을 확정하고 임대소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과 배우자가 예상치 못한 벼락을 맞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큰아들 부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1년에 200만 달러 정도이니 사랑스러운 아들과 아내에게 집을 주기가 쉽잖아요. 아들과 아내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건 그렇고 우리도 왜 내 자산을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공유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내가 전화할 거라면 내가 강압적으로 선언하자마자 내 인생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건 너야? 기생충 그럼 제발 버리지 마세요. 큰아들과 그 배우자는 할 말을 잃은 채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각각 맹렬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 대화는 끝났습니다. 당신 자신의 행동에 씨앗을 심었으니 스스로 처리하세요. 엄마 이제부터 너무 무리예요. 내가 전학을 시작할 거예요. 톰에게 평생 선물로 자산 인형 하나도 안